안녕하십니까. BMW 코롱모터스 분당전시장 이보람 과장입니다. 오늘은 신차를 인도받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BMW 직원으로서 그리고 BMW 오너로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처음 차량에 탑승하시게 될 때에 이제 시트 포지션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의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컴포트 시트냐 스포츠 시트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BMW의 시트는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BMW의 시트가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장점인 부분은 바로 시트의 포지션이 생각보다 아래로 많이 내려간다는 부분인데요. 높이를 가장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높이로 맞춰 주시고요. 그 이후에 시트의 방석을 앞뒤로 움직여서 브레이크 페달과 앞뒤로 움직여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셨을 때 불편하지 않은 가장 편안하게 밟으실 수 있는 거리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으셨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정도의 거리로 맞춰 놓으셔야 정말 위급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서 차량을 완벽하게 멈추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맞추고 나신 뒤에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실 때에는 컴포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등받이 윗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접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컴포트 시트에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맞추고 나신 후에는 스티어링 컬럼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컬럼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손을 쭉 뻗었을 때 손목 정도의 이 스티어링 휠이 위치할 수 있는 위치로 맞춰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맞추신 상태에서 이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계기판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시트 저장하는 걸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이 시트 관련해서는 이 메모리 시트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메모리 시트를 이제 시트의 위치만 조절하는 걸 생각하시지만 정확하게는 시트, 스티어링 컬럼,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까지도 이 메모리 시트를 통해서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실 때에는 원하시는 위치의 시트와 스티어링 컬럼, 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다 설정해 놓으신 뒤에 셋 버튼을 누르시고 1번 또는 2번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위치에 정확하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탑승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BMW에 타시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당연히 시동을 거는 일일 텐데요. 시동 거는 버튼은 이제 신형 모델들은 이 아래쪽에 기어 노브 옆으로 이동해 있고요. 이제 이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제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기어를 변속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어 레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 편에 언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언락 버튼에 손을 올리시고 누르고 아래로 내리시면 드라이브로 들어가게 되고요. 언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후진 위로 끝까지 올리시면 후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진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드라이브 앞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는 운전자가 앞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언락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가운데에 있는 P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주차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에서 주차하실 때에는 이 파킹 버튼 외에 추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다음에 출발할 때에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엑셀레이터만 부드럽게 밟아주게 되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BMW 현재 이제 X7 차량 같은 경우에는 ID7이라고 하는 O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OS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별로 위젯 데이터를 설정해서 원하시는 페이지, 나만의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능이 이 카에 들어가 있는데요. 카로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 설정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날짜와 그다음에 뭐 언어, 개인 어시스턴트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차량을 인도해 드리기 전에 고객님들의 차량의 시간대, 국가 설정을 다시 바꿔드리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 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단위 설정도 현재 우리나라에 맞도록 이 설정 하나씩 다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어렵지 않고 편하게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설정들이 다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님들께서 보시고 필요한 서비스로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 더 체크해 드리는 부분은 도어 차량 액세스에 가시게 되면 최초의 차량이 고객님께 인도될 때에는 이 세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문을 잠그고 열 때 왜 라이트가 켜지지 않는지, 아니면 사이드미러가 왜 접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 도어 차량 액세스라고 하는 옵션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차량들에 이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컴포트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차량의 손잡이에 있는 빗금의 손가락을 댐으로 차량의 문을 잠고 여는 기능이 있었지만, 이 컴포트 액세스가 하나 더 발전해서 이 차량에 추가되어 있는 기능은 뭐냐면, 차량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접근하면 차량이 열리게 되고, 차량 키를 갖고 계신 분이 멀어지게 되면 차량이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항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그 키가 가까이 오는 걸 인식하지 않게, 왜냐하면 방전되지 않도록 세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량 키를 갖고 가까이 오셔도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손잡이를 잡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니까 그거만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내 조명의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라이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출고될 때 차량이 도착하면 이 청동색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초록색이나 이제 보라색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고객님께 출고해드리면서 원하시는 컬러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냉난방 시스템 컨트롤인데요. 이 기능은 체크해 보시게 되면요, 실내에 이제 시트 히터하고 스티어링 휠 히터, 그리고 좌석 환기 장치를 외부의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질 수 있는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도로 설정하고요, 단계를 3단계로 해놓게 되면 외부 온도가 10도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는 날씨에서는 자동으로 운전석에 시트 히터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독립 냉난방 환풍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흔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에어컨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차량의 공조기에 남아있는 습기를 효율적으로 말려줄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겠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동을 끄시게 되면 차량의 모니터에 독립 냉난방 환풍이라고 하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요, 꺼져 있던 공조기가 다시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원격 시동이 가능한 가솔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고, 원격 시동을 지원하지 않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시동은 걸리지 않고 공조기만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조기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자동으로 운행되면서 공조기 안쪽에 이제 덜 말라있던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성화해 놓고 내리셔서 문을 잠고 가시면 알아서 작동하고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 냉난방 환풍에서 지금 시작에 커서를 위치해 두시고 8번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게 되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어떤 메뉴에 있던 상관없이 8번만 누르시게 되면요,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내려서 문을 잠고 가시면
이렇게 전원이 다 실내 전원이 꺼지면서 공조기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 즐겨찾기 버튼에는 내비게이션 주소까지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의 댁 주소를 보통 저장을 좀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 목적지에 가시면 여기 이제 집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 주소에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1번을 길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집으로 이제 즐겨찾기가 저장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메뉴에 있던 상관없이 1번만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주소지로 이동을 하게 경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BMW가 다른 차량들보다,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보다 사용하기 편한 기능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BMW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마이 BMW 앱을 통해서 차량의 문을 잠고 열고 그리고 크락션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 펌핑 기능과 원격 시동을 지원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동을 걸어둘 수 있는 기능 또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BMW 앱에 차례 번호를 추가하시고 차량을 등록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이 화면에서 상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의 표시가 있는데요. 사람 모양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운전자 프로필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마이 BMW 앱을 통해 로그인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이 BMW 앱에서 바코드를 통한 로그인 메뉴로 이동해 주시고요. 거기서 이 QR코드를 찍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차량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BMW 차량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BMW 코롱모터스 직원들은 고객님께서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사항 있으실 때 편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